입시왕 고등학교 입시 특집 방송 전사거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입시 특집 방송을 위해서 좀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펜타키 선생님 오늘 제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 앵벌이하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너무 바빠서 제가 이제 모시질 못했고 홍프로님도 이제 다음에 오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입시형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이제 야심차게 중등부 이제 초중등 컨설팅 연구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소의 에이스 선생님들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들을 함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확하게 거의 수능이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고3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대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또 입시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과학고 영재고는 끝났는데 뭐 전사고나 뭐 외고 국제고는 이제 약 한 달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방송을 여러 번 하긴 했고 이제 특히 저희가 자주 했던 거는 고등학교 선택 문제. 아주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무조건 내신 따기 쉬운 데로 가라 뭐 이런 이제 한 7, 8년 전에는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고등학교 입시의 어떤 방법이나 고등학교별 특성이나 이거를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총정리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입시만 오랫동안 경험하신 특별한 게스트들을 저희가 따로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각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시왕 연구소에서 입시왕 주니어라고 하는 이제 초중등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의 사실상 아버지죠. 예, 모든 걸 기획 개발 총괄하신 손용식 선생님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입시왕 연구소 주니어 통해서 많이 뵙고 있습니다. 손용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방송 나오셨잖아요. 네. 예, 방송 나오시고 나서 뭐 본인이 어땠습니까? 느낌이? 본인 방송 모니터링도 해봤잖아요. 한 100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고 자꾸 다시 찍자고 네. 다시 찍고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러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컨설팅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 갖고 저희 이제 입시왕 연구소에서 모든 걸 총괄 지휘하고 계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이제 완전 뉴페이스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고 저희가 거물급 이런 거 보통 FA 계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물급을 갖다가 저희가 쏙 빼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키케로, 키케로고, 전공을 심지어 뭐 철학과에서 뭐 라틴어나 뭐 이런 걸 전공을 하셔서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손꼽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손꼽힙니다. 그쪽 분야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분당에 있는 가장 유명한 특목고 입시 학원에서 거의 뭐 몇 년 동안 계셨죠? 아니 거기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2년이었어요. 그 전에부터 계속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계속 다루시다가 이제 분당에 있는 가장 큰 학원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팀장급으로 뭐 급으로 보자면 그렇고. 팀장급으로 가셔서 하다가 다 때려치고 FA가 되는 걸 저희가 낼름 주워왔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 번역하는 이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세훈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방송에 뭐 근본도 없고 뭐 청취자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본인은 좀 더 어필을 해주셔야죠. 번역은 뭡니까? 갑자기 뭐 번역을 해요? 뭐. 번역은 이제 그냥 한 얘기고 제가 번역한 책이 2권 있어요. 라틴어 번역본이. 라틴어? 라틴어에서 번역한 책이 2권 있는데 그것도 제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는 꽤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도 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입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당에서 거의 뭐 하여튼 횟수로 치면 10년 넘게 그 바닥에서 굴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세훈 선생님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언젠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 저쪽에 벌이가 너무 좋은 거야 딱 보니까. 그래서 예. 저희 연봉 못 맞춰주겠다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마침 FA 선언을 하고 집에 누워 계시는 걸 제가 낼름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훈 선생님이시고 고등학교 입시 정리 1탄 일단 자사고 중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전사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사고가 한 2010년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의 특목고 자사고가 제가 예전에 자료조사했을 때 거의 한 전국 고등학교 학생 중에 10% 정도 인원이 특목고 자사고로 이렇게 잡힐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조금 한다. 혹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조금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아이들이 또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고민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쭉 만나보면 아이들이 뭐 조금 이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다 특목고 자사고는 한 번씩 준비해본 애들도 많고 뭐 했다가 뭐 어디 가서 뭐 2차에 떨어졌네, 3차에 떨어졌네, 뭐 애가 떨어지고 나서 뭐 우울증이 왔네, 뭐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입도 모든 아이들이 지금 당연히 준비를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도 아예 준비 안 하고 그냥 일반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제 체감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전국에 조금 이제 공부에 관심 있고 하는 아이들 중에 3분의 1 이상은 고등학교 입시도 지금 치열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관심이 많은 데 비해 이게 제대로 된 정보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찾아보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뭐 어디 정리된 데도 없고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입학처 딱 들어가면 그래도 입시 결과도 쫙 발표가 돼 있고 막 그런데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합격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뭐 대치동이나 분당 같은 데 가야 조금 뭐 설명회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정보가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좀 실제로는 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세훈 선생님은 뭐 그쪽에서 뭐 설명회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설명은 제가 담당해서 한 건 없어서. 아 그래요? 예. 설명회 그때 뭐 고입 관련해서 뭐 많이 했다고 제가 들은 것 제가 같아요.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네네네. 이제 제가 메인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고. 그럼 뭐 곁다리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막 현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지 않나요? 보통 보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냥 건너 들은 얘기들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네네. 이제 실제로 설명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네. 아 진짜 그러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입시는 뭔가 통일성이 없고 약간 개판이에요. 이게 중구난방이고 정보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총정리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전사고가 이 다른 자사고랑 다른 게 뭡니까? 일단 이걸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다른 자사고 다른 거 일단은 자사고가 크게는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네. 서울형 자사고 또는 뭐 비서울형 자사고 보통 이렇게 좀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전사고는 전국에서 선발하는 자사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일단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학교별로 편차와 특성이 매우 다른 그리고 학제나 또는 지향하는 바도 매우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향하는 바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대입, 뭐 대입이라는 건 뭐 네, 똑같을 수 지향하는 있는데 바 다를 수 있죠. 지향하는 바는 뭐 의대. 아니 우리 똑같은 학교는 거예요? 의대, 우리 학교는 서울대. 그렇게 다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광역 자사고도 있잖아요. 동네마다 있는 자사고는 이제 그 동네에서 신청 가능한 거죠. 네, 광역 단위에서 신청하는 게 지원, 요즘은 신청이잖아요. 지원이죠. 네. 예. 광역 자사고는 이제 동네에서 요즘은 뭐 사실상 이제 지원 이렇게 하면 거의 가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뭐 또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제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이게 뭐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러죠 이거는. 뭐 시험이라고 보면 시험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거의 예.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을 이제 거릅니다.
전사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했을 때는 그냥 이 학교에 돈이 많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반고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도 이제 우수한 질의 선생님들 확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무슨 실험실이라던가 뭐 실험 도구라던가 또 이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돈인데 이걸 빵빵하게 준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어떤 이 개성과 잠재력 뭐 이런 것들을 잘 팍팍 성장을 시켜서 이제 명문대와 의대를 잘 보내는 걸로 지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재단이 굉장히 빵빵하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막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입니다. 이 돈이 마르질 않죠 이런 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인천 하늘고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하늘고.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서 아니 하늘고. 공사가 공기업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포스코도 공기업에 가까운 학교잖아요. 그렇네요. 포스코도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현대청운고가 무려 현대중공업입니다. 예, 현대청운고 울산에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울산에 있는 현대청운고가 현대중공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용인외대부고는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외대를 운영하는 그 재단이에요. 예. 또 사학재단이 돈이 상당히 또 짭짤합니다. 요 외대 정도 운영하면. 일단 용인시랑 또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용인을 앞에다 붙이는 거죠. 용인에서 좀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그렇죠. 프로야구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네, 한화라는 재벌의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천안 북일고가 한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사고는 지금도 그 파스테르 그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죠. 뭐 재단이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살짝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상상고는 무려 수학의 정석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이 책으로 맞나요? 더 많이 팔렸나? 아마 더 많이 팔렸을걸요? 예. 실제로 팔린 거 돈 예. 내고 산 거 기준이면 그럴 것 아니 이게 같습니다. 1970년대부터 팔았는데 예. 홍성대 선생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이제 고등학교가 되겠고 김천고도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사학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돈이 좀 빵빵하고 이 돈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사고 총 몇 개죠 지금? 10개죠, 10개. 10개입니다. 게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몇 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지역에서는 유명한데 뭐 지역만 벗어나면 조금 덜 유명한 전사고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각 전사고별로 그 선생님들 많이 이렇게 직접 지도에서 많이 입학도 시켜보고 그러셨잖아요. 예,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또 꽤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먼저 얘기할 부분은 이 각 학교별로 대략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게 뭐 입시 결과라던가 혹은 뭐 이제 교육 과정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뭐 실제 다니는 아이들이나 혹은 이제 합격한 아이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한번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순서대로 하죠. 이 표에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고 손영식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용인 외대부고 총 350명 정원 내 선발을 하는데 많은 편이죠 인원이. 많은 편이죠. 전국에서 196명 그리고 용인 지역에서 84명을 선발을 하고요. 아, 실제로 용인 애들만 따로 뽑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전형 뭐 등등 해서 총 정원 내 35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서울대 72명, 수시 31명, 정시 41명 합격자를 등록자를 배출했고요. 네. 그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합쳐서 97명의 합격자. 이거는 아마 좀 중복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래 뭐 입결은 다 중복 포함이니까요. 100명 정도 대충 의치안도 가고. 그러니까 용인외대부고 전 정원 이제 350명인데 이제 서울대를 72명을 갖고 이제 의치안을 100명을 갔으니까 야 절반이 의치안과 서울대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결과 발표할 때 뭐 재수생이나 뭐 이런 이제 선배들 특히 이제 정시 숫자는 그게 좀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이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실제로는 이제 수시가 이제 아마 현역들이 가는 거니까 이제 학교 정원의 약 10% 정도가 이제 서울대 합격을
한 곳으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겠죠. 모이고요. 이제 정시로 나머지가 약 서울대에 40명, 의치한약 100명 가까이가 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이과가 뭐 이과가 7학급, 문과가 3학급이고 사실 뭐 이거 거의 이과 학교 아닌가요? 명인외대부도 요즘 예. 보면. 예, 이과 학교 모든 자사고들이 이제 이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다 뭐 사실상 예. 문과는 그냥 가서 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예.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전사고 중에서 그래도 좀 문과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그런 되고요. 학교도 있어요? 외대부고가 외대부고요? 외대부고가 좀 그렇다고 보고요. 특히 예. 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시면은 네네. 갑자기 그 수1까지는 학생 수가 많은데 네. 수2부터 학생 수가 이과생인데도 확 줄어들어요. 왜요? 예, 그때 이제 문과생하고 이과생하고 다른 시기에 배우게 해놨어요. 뭐 그런 식의 예, 또 예. 따뜻한 배려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대부고는 좀 문과생도 많이 좀 배려를 해주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도 이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사고의 가장 큰 특징이 돈을 때려 박아서 이런 특별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한 게 좀 뭐 해줍니까? 얘들은 여기가 지금은 통합으로 뽑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국제, 인문, 자연 과정을 다 나눠가지고 트랙을 나눠서 뽑았었기 때문에 국제 트랙에서 열었던 과목들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국제 트랙. 국제 트랙. 예. 그러니까 해외로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이 배웠던 과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제 지금도 이제 국제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P 과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 학교가. AP 과목. 예, 그러니까 AP 대학 과목.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현재표만 딱 보면 엄청 많은 과목들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 AP 심리학, 예. 미시경제 이런 것도 다 그건 거야? 그렇죠. 뭐 있었던 뭐 밑에, 거시경제, 케미스트리 따로 열려 있고, 케미스트리? 예, 이거- AP 이거 컴퓨터 과학, 대학 과목이에요? 그러면? 예, 대학 선수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 선수 과목. 예,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입시, 미국 대학 입시할 때 이런 걸 좀 이제 수강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인강으로 듣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 실제 강의가 열리는 거 인강 아니고 거기서 그래요? 실제로 여는 예. 과목들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친다고? 예, 예. 누가 가르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이거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대부고에서 이런 선생님들을 뽑아놓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과목들이 다 그냥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국제 트랙 아이들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AP 뭐 온갖 과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도 다 대학 수준의 과목들이 다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심리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아이들이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 그런 과목들도 다 열려 있고, 뭐 그래서 딱 봐도 좀 특색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수학도 AP 미적분학 뭐 심화 통계학 뭐 이상한 과목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은데 이거 뭐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도? 듣는 애들이 많지 않을걸요? 그래요? 왜냐면 어쨌든 해외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요 과목들을 다 듣지는 못할 거고 네. 가끔 특색 과목으로 듣는 애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로 진학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은 제가 알기로 이제 거의 수원수투까지 해서 미적분까지 되게 빨리 끝내지 않나요? 이런 학교들은? 이과 같은 경우는 네. 1학년 때는 뭐 수상 수하 배우는 건 똑같고요. 네. 2학년 1학기에 수 1, 2를 배우고요. 2학년 2학기에 기하하고 미적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에 과학 과목은 생원물원, 2학기에 네. 화원물 물투, 3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생투하고 화투를 배우게 보통 이 정도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과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학이 좀 빨리 나가네요. 그렇죠. 네. 이런 데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이 빠른 편제 대비해서 뭐 선행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능력도 정말 잘 점검해야 보통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1년 동안 수원수투를 끝내도 못 끝내서 허덕이는데 얘네들은 이제 6개월 만에 한 학기 만에 끝내야 되는. 네, 그런 형태인 것 대부분의 같고. 또 전사고가 이제 수학 편제가 많이 빠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용인외대부고가 요즘 이게 뭐 순위를 매기긴 좀 그런데 이제 전사고 중에 탑이 누구냐? 뭐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기준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용인외대부고 스스로는 자기가 이제 탑이다라고 주장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외대부고 학생 2명이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 중 한 친구는 뭐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 난 그렇게 성실하진 않았다. 예, 그렇게 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성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거의 뭐 그 학교에서도 거의 탑이었습니다. 내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탑이고 수능도 몇 개 틀렸더라고요. 아니 몇개 외대부고에서 안 틀렸어요? 탑인 학생들은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8시간씩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네, 순전. 왜 그게 그래- 그냥 왜 얘는 그랬지? 습관인 거야. 습관. 습관이고 그냥 앉아서 계속 밥만 먹고 예, 공부를 하는 게 그냥 이제 몸에 배어 있고 거의 기계처럼. 그러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외대부고에서도 진짜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다니는 애들이 이제 1등을 계속 차지하는 애들은 외대부고 같은 데도 1등을 차지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쭉 1등을 해 걔들은. 급이 다르구나. 네,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거기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야 걔는 진짜 대단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성실하냐고 물어보면 딱히 그렇게 성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재능의 차이 그거 있겠죠. 예, 재능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사고는 영재고 과학고랑 약간 성격이 조금 좀 다른 다르죠. 게 이제 기본적인 성실성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예. 학교 생활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예, 그래서 용인외대부고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선행도 거의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거의 다 끝난 그런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거의 매우 숙제만 하는 놈들은 일단 아웃. 일단 안 되고 숙제 이외의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부분 아이들은 아닌 것으로 그리고 타고난 재능도 상당히 뛰어나고 실제로 저도 그 아이들 다니는 거 보면 얘들은 거의 정시도 거의 뭐 1등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 다니는 애들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그래? 이거 최저 못 맞춘 애들도 수두룩한 거 제가 봤어요. 그런 건 한데 보통 이제 3학년 되면 애들이 떨어진다. 네, 근데 맞아요. 고1, 2 때는 잘 하잖아요. 애들. 네, 맞아요. 네. 고1, 2 때는 이제 다 잘하니까 1등급 때 안쪽으로 다들 들어가니까 거의 다 들어오죠. 얘들은. 예. 본인이 잘하는 줄 알지. 근데 이제 고3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역들이 네. 좀 괴로움을 겪으니까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보통 국어 수학 이런 게 원점수로 치면 뭐 94점 뭐 96점 이런 걸 거의 꾸준히 찍는 아이들이 뭐 바글바글하죠. 예, 그러니까 대체로 재수하면 다 가요. 또 그쵸? 어떻게 보면. 예. 재수하면 웬만한 번 예. 가긴 가고 어쨌든 뭐 수시 성과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모이는 아이들에 비하면 아쉽지. 여기 모여 있는 아이들에 비하면 수시 성과가 뭐 나쁘진 않으나 좀 약간 불만족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 예전에는 정시가 이만큼 확대되기 전에 네네. 수시가 엄청 클 때는 외대부고 저 추천 안 했어요. 좋은 학교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수시가 많이 가지 못해서 저는 이 학교를 추천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조금 다르죠. 그 말씀은 이제 이세훈 선생님이 개인적인 그렇죠. 저의 의견이기 개인적으로. 때문에, 예. 이유 있으신 분들은 이분한테 아니 이 있으신 얘기하시면 분들은 됩니다. 반론 제기하시면 되고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용인외대부고는 뭐 이 정도만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학교는 민사고입니다. 이게 몇 명이죠, 정원이 지금? 160명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횡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횡성 강원도 횡성에 있죠. 예, 그래서 예. 횡성이 이제 한 명을 아, 뽑아주고 진짜 있습니다. 횡성인지 한 명 뭐야? 아 이게 횡성인재라고 있어요? 지역 전형이 지역 전형. 지역 인재 지역 전형에 한 명을 선발. 학교가 좀 작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작고 이게 이제 입결이 지금 어떻게 됐죠? 서울대 30명, 22년, 예, 수시 24명, 정시 6명 했고요. 의대는 딱히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예, 좀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또 해외 대학으로도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쵸,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학교긴 해요. 네.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그 아주 이렇게 전사고가 들어오기 전에 전국 단위 자사고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부터 민사고는 어쨌든 독보적인. 그렇죠. 이거 저 고등학교 갈 때도 있었거든요. 아 그 정도였나? 네. 그때도 있었나? 네. 하여튼 독보적이었어요. 그때 어쨌든. 2회인가 뭐 그래갖고 엄청 신기한 학교라고 그랬었어요. 요 학교가 어쨌든 약간 미스테리한 학교고 학생도 별로 없고 주변에 다니는 애들도 없거든요. 다니는 애들이 없죠 주변에. 네, 다 없어요. 거기가 있으니까. 여기 다니는 애들도 잘 못 보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다니면서
제가 상담을 이제 입시 상담을 한 케이스가 딱 한 있어요? 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입시 상담도 안 해요, 잘. 예, 안 해요. 나오고 예, 암흑 속에 베일 속에 감춰진 왜냐면 신기한 학교인데.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컨설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컨설턴트가 능력이 겁나 좋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학교 바깥으로 잘 안 나와요. 일단은 이제 민사고는 제가 듣기로는 요 교육 과정이 그냥 요거는 이제 넘사벽이다. 일반적인 학교랑 다르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한국어로 수업 안 하는 과목도 있고, 그렇죠. 네. AP 과목들이 진짜 많이 깔려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외대부고보다 훨씬 더 해외 대학을 타겟으로 노린 원래부터가 설립 취지 자체가 네네네. 해외 대학을 타겟으로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이한 과목들이 진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이제 정시 진학이 사실 저 지금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쟤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마 재수생이 대부분이긴 할 텐데 민사고가 약간 특징적인 게 160명 정원인데 160명 다 안 뽑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뽑을 때 한 10대 명씩 남겨요. 왜요? 기준에 안 맞는다. 간지네. 우리는 널 뽑지 않아. 미달났지만 뽑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이네요. 미달도 안 나요. 미달도 안 나는데 항상 160명을 덜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숙사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4명 정도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편집표 보고 있는데 뭐 US 히스토리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열어주는 거예요. 심리학 인문 뭐 이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거 다 미국 그렇죠. 아니 대학 과목들입니다. 네, 대학 과목들. 선수 과목들. 대학 선수 과목들 뭐 AP 영문학, AP 미적분학, AP 유럽사, AP 거시경제 뭐 등등등 하고 뭐 장난 아니에요. 철학 원전 읽기 이런 것도 있네요. 철학 원전 뭘로 읽지? 세네카 읽겠죠. 아니, 라틴어로 읽나요? 불러주세요. 그런 거 있고 뭐 AP 물리학, 뭐 전자기학, 뭐 분자생물학의 이해 이런 과목도 있어요. 유기화학 2 뭐야 이거? 현대 물리학을 배워 얘들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해석역학 뭐 해서 뭐 보통은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한 저 같은 이제 문과생이들도 구경도 못한 과목들을 여기 고등학교 때 지금 싹 다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좋은 아이들이 되겠죠. 맞아. 대금은 뭐야 대금? 네, 그래서 민사고는 저기 학교에 딱 가면은 왜 노벨상 수상 이렇게 유명한 얘기가 그 노벨상 수상자 이렇게 막 그 흉상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하나 비워놨어요. 이게 민사고의 자리다.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정말로요? 가야금, 대금 뭐 난리 났네. 가야금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우리 아이가 꿈꾸고 있다면 이제 꼭 민사고를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교육 과정이 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뭐 정시를 학교에서 할 수 없죠. 하는 게 이제 많이 힘든. 전 가는 학생은 봤는데 네. 간 다음에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아이들이 갑니까 여기 주로? 국영수사과를 잘하는 학생들이 갑니다. 아니 진짜로 면접 자체가 다른 학교랑 좀 달라요. 얘는 면접이 좀 달라요? 예, 면접이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면접을 과목별로. 1대1로 1시간을 한다고요? 1대1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 과목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목별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그다음에 철학, 뭐 과학 이런 식으로 다 선택 과목들이 또 있어가지고 네네. 각 과목별로 한 15분씩 계속 선생님하고 토론을 하는. 토론을 한다고요? 예. 해석을 계속 시켜요. 문학 작품 주고 이거 문학 작품 배운 대로 해석해봐. 그러면 그거 갖고 막 해석하고. 영어는 어떤 특정 주제 놓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토론하고. 와. 그 과정들로 면접을 치르다 보니까 일단 들어갈 때 국영수사가 진짜 중요한 거죠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럼 뭐 선행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하겠지만 오히려 그 면접이 각 국영수사과 20분씩 그리고 인성 네네네. 20분에서 총 120분 면접을 그러니까 전 과목 면접이니까. 전 과목 면접이 이제 과학하고 사회는 본인이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들하고 20분 동안 면접한다 그러면 이 학생의 실력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한희 쌤도 이렇게 좀 딱 하면은 상담하실 때 몇 분 안에 보통 얘가 파악이 되시나요? 저는 뭐 한 뭐 오래 걸리죠. 네. 예. 예. 한 30분? 지난번에 한 5분이면 된다며. 그렇게 파악되는 애들도 있고. 네. 예. 그래서 20분이다 보니까 실력이 20분 좋지 동안 않으면은 과목별로 20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대충 하거나 실력이 낮으면은 학교에서 안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뭐 지금 우리 중학교 전교 1등이야.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전교 1등 나름이겠죠. 근데 민사고는 서울에서 준비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과목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 우위에 서야 되는데 쉽지 않죠. 어느 정도 준비해야 돼, 이건 민사고? 이거 민사고 준비하는 애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오피셜은 아닌데 네네. 민사고 준비하는 애들이 보통 3학년이 시작되면 민사고 면접 대비반이 열린 학원들이 있어요. 아, 민사고 면접 대비 학원이 따로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학원들은 과목별로 다 열어주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면접만 따로 공부를 나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건 과목이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안 하고 만약에 민사고를 들어갔다. 진짜 잘하는 거고. 거의 천재인 거고. 예. 근데 그걸 준비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사실 매뉴얼에 맞춰서 들어가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럼 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치에 있죠. 아, 대치동에 있는 예. 이게 거의 1년을 준비를 시킨다. 예,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시켜요. 오, 그렇구나. 뭐 민사고는 뭐 일단 가기 힘든 건 당연할 것 같고 뭐 면접을 그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성실성이나 뭐 재능이나 이런 건 당연할 거고. 예. 예.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구나. 면접 자체에. 알겠습니다. 가고 나서는 사실상 이제 수시에 올인을 하는 그렇죠. 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을 뜨거나. 예전에는 그 해외 유학이 유행이고 할 때 좀 또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의 탑스쿨로 노리려고 가는 걸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최근 트렌드는 혹시 좀 여기 민사고는 여전히 IB 쪽으로도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전사고들이 이 용인외대부고랑 그다음에 민사고랑 이 학교들이 이제 대표적인 학교들이고 이제 청심국제고 정도가 있을 텐데 네. 그 학교들이 다들 노리는 거 이제 아이비리그 진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치면 외대부고 국제 계열이랑 민사고 쪽이 많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민사고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한화고로 넘어갈게요. 한화고는 지금 이제 정원이 어떻게 되죠? 200명이고요. 남학생 100명, 그다음에 여학생 100명인데 여기는 그 전국에서 뽑는다기엔 약간 애매한 학교예요. 실제로 그 다 서울에서 선발을 하고 사회통합 전형에서 아마 군자녀하고 다문화만 전국에서 선발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서울 아이들이 예. 대부분인 걸로 되고 예, 그리고- 200명이니까 또 학생이 아주 많지는 않고 예, 그리고 예. 강남, 서초, 송파는 쿼터가 있어요. 선발을 20%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뭐 인원 제한을 걸어버렸군요. 예.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날라오니까. 예. 예. 그래서 입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22학년도 서울대 47명, 예, 수시 38명, 오. 정시 9명, 그리고 의치 약한수 31명 중에 의대 13명으로 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고가 정원에 비해서 수시로 이제 서울대는 제일 많이 가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도 많지만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 작년에 이제 수시로 38명 갔으면 지금 제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제일 많이 갔네요. 용인외대부고가 31명인데 용인외대부고는 정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화고는 200명 중에 무려 38명이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로 치면 대충 몇 프로죠? 30 30%를 좀- 반으로 예.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 20% 가까이 되네요. 네. 많이 잡으면 한 30% 가까이가 음. 예, 서울대에서 수시로 예,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의대도 아마 보통 이제 수시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이제 31명 이상 예, 간 상태입니다. 의치한약수 다 합쳐서. 그리고 뭐 여기는 문과도 내학급이 다 있네요. 이과 내학급, 문과 내학급. 예, 맞습니다. 예. 예. 문과생들이 여기는 그래도 아직은 예, 목표로 많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화고도 커리큘럼이 얘도 이상하더라고. 한화고는 이미 뭐 거의 고교 원래 뽑을 때부터 무학년제로 뽑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화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서 하는 활동들도 진짜 다양하고 네. 오히려 이제 외대부고에서 여러 과목들을 열어놓긴 했지만 외대부고는 트랙이 딱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한화고 같은 경우는 그런 트랙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진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들 위주로 해서 들을 수 있는 학교인
지역이다 보니까 시키는 활동들도 되게 많고 들어가서 애들이 되게 바빠요. 그쵸, 여기는 또 4주에 한 번씩밖에 못 나오니까. 네네네. 예. 여기서 지금 또 하나고의 편제표를 쭉 보고 있는데 여기도 뭐 이상한 과목들이 많아요. 네. 과목들 상당히 많고 이름이 다 뭐 심화가 붙어 있고 뭐 심화 미적분학 뭐 여기도 AP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AP 그렇죠. 미시경제, AP 거시경제, 뭐 국제정치 뭐 이런 것도 있고 AP 물리학, 뭐 AP 화학 다 대학 수준의 물화생지 가르치고 있고 고전역학 이런 것도 있네요. 유기화학 다 대학 과목들 아닌가 이거? 그렇죠. 예, 대학 수준의 과목들로 덕지덕지 되어 있는데 확실히 하나고가 용인외대부고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교육 과정을 좀 창의적으로 진짜 막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기한 과목이 되게 많습니다. 이 학생부 보면 용인외대부고도 이제 그런 과목이 좀 있긴 한데 하나고가 이 신기한 이상한 과목들 일반고에서 찾기 어려운 과목들을 훨씬 많이 듣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학교는 사실상 정시 쪽 대비보다는 수능 준비보다는 이제 이 다양한 심화 과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시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뭐 막 학교에서는 뭐 4등급이다 내신 뭐 5등급까지도 우리는 서울대에 보낼 수도 있다. 네. 라고 실제로 주장은 합니다. 주장은. 그러니까 5등급이 네. 서울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6등급 학생이 성균관대를 합격한 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학생부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같이 들어가냐면 선생님들이 세특을 써주는 능력 자체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여기 학교가.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고 컨설턴트도 학생들 컨설팅 진짜 잘해주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대체로 대학 진학을 할 때 컨설턴트 선생님하고 계속 면담을 해서 학교를 정하게 되는데 그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자체적인 어떤 진학지도 이런 것도. 그래서 바깥으로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죠 여기도. 가끔 나오더라고. 가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서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고 뭐 입시지도 이런 것도 더 해보셨을 텐데 주로 어떤 인간들이 가느냐 여기도. 이게 하나고는 어쨌든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강남, 송파 뭐 이쪽은 쿼터가 있어서 사실 여기에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많이 그렇습니까? 잘 오히려 진학을 안 해요. 이쪽에서는. 그쪽에서 진학하는 애들은 그냥 뭐 휘문고 가고 이렇게 가니까. 어차피 뭐 돈 많은데. 뭐 이쪽으로 잘 안 가는데 여기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질문의 특성도 조금 있는데 생각이 약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애들. 빠릿빠릿하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응용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애들. 교과 지식이 쉽게 응용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진학했을 때 얘기하기 뭐 학교 생활하기도 좋고 입시 자체도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경우들이 많죠. 빠릿빠릿하고 응용력이 뛰어나다. 이게 뭐죠? 어떤 그러니까 교과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뭐 신병들 이렇게 받아보면 하나만 살짝 알려줘도 이 응용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뭔가 빠릿빠릿하고 뭔가 마음을 탁탁 들게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가르쳐도 답답하고 얘는 그런 거랑 비슷한가요? 비슷할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어렵네. 어떤 스타일인지. 여기 막 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디가 울려? 면접보다 울고. 여기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좋아요. 압박 면접. 압박 면접을 해요 여기. 안 하고는 그 입시에서 압박 면접을 한다. 그래서 면접하다 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울면 떨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뭐 울면서 막 답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면접 스타일상 약간 이제 예상치 못한 뭐 압박이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씩 웃으면서 그렇죠. 순발력 있게 탁 대처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잘 살아남더라. 계속 말꼬리 잡는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매우 지엽적인 질문도 많이 던지는 걸로 생기부에 있는 내용도. 그러니까 여기는 면접 준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못했는데 말빨은 최고야. 절대 진 적이 없어. 부모님도 다 이기고 학교 선생님 다 이겨. 그런 애들도 합격 가능합니까?
근데 성취도가 안 나오지 아니 않았어요? 성적이 안 좋다며. 예, B가 여러 개면 1차에서 떨어질 건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연히 학업 역량은 그냥 베이스가 다 돼 있는 상태인 그쵸. 거고 여기도 그럼 뭐 선행 이런 게 많이 필요한가? 여기는 선행이 돼 있으면 좋기는 해. 왜냐면 사교육을 받을 만한 환경이 안 되거든요. 하나고가 예, 하나고가.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학원도 별로 없고. 아, 이게 저기 은평구 은평구에, 어디 쪽에 예, 있죠? 은평구에 산 있어요. 속에 약간 예. 느낌이던데 산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안 되고 4주마다 한 번씩 외출이 되다 보니까 뭐 바깥에서 끌어갈 만한 게 없어서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이 돼 있으면 좋긴 한데 그 선행도 남이 막 끌고 가서 간 선행으로 간 애들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용인외대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쉬운 문제를 빨리 잘 풀 수 있는 친구들, 좀 조금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더 가면 더 유리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그런 스타일이 예, 있구나. 하나고는 오히려 좀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애들, 오히려 그 뭐 영재거나 과거 공부했거나 뭐 경시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좀 더 가서 수월하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약간 일반고의 내신 스타일 같은 문제들도 빠바바바박 그렇죠. 스피드 있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맞춤형이라면 하나고는 그거보다는 좀 약간 좀 그 깊이, 네, 예, 그리고 진짜 뭐 하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거에 좀 더 맞는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하나고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보긴 봤는데 어쨌든 그 하나고 갔을 때 저거 제가 봤을 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아이들이 자기는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처럼 탐구 활동 이런 걸 못 하겠대. 맞아. 막 기똥찬 주제 네, 가지고 맞아요. 막 발표하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막 자료 찾고 해도 저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약간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조금 보긴 봤어요. 실제로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수업 시간 안에 그걸 계속 시키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사실 이제 사실상 대학처럼 운영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게 안 맞거나 우리 아이가 좀 되게 성실하고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정말 잘하고 막 앉아 있는 힘은 좋은데 이런 어떤 좀 말 시켜 보면 약간 깊이 넘는 것 같고 그러면 약간 하나고는 약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계적인 아이들보다는 좀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천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하나고가 예전에는 체력 검정도 했었는데 코로나 시작된 다음에는 체력 검정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은 상상고입니다. 상상고. 상상고. 이제 이 정확한 위치가 이게 전주인가요? 뭐 네, 어디인가요?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거 맞죠? 저 나온 고등학교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쪽에서 나와 있어요? 네. 그때도 이 학교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유명했어요. 상상고. 뭘로 상상고는 일반고일 때부터 서울대 겁나 많이 보내는 학교로 유명했어요. 전주 제1고가 원래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주고가 제일 유명한데 이게 상상고가 학력고사 시절에 서울대를 막 40명씩 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예전부터. 농대에서 막 편지 보내고 그랬잖아. 왜요? 보내놓고 재수시키지 말라고. 원래 이제 전통의 지역에서 강자였다. 네. 소문이 그렇게 돈 게 있었어요. 농대를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재수시키니까. 근데 재수할 때 재수 비용 대준다 그랬거든요. 누가요? 그런 소문이 돌았어. 상상고에서. 홍성대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학교 등록을 하고 재수하면 재수 비용 대준다고. 일단은 서울대 농대 네, 가라. 서울대 인원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상상고가 지금 총 몇 명이죠? 336명 선발하고요. 네. 남학생 224명, 여학생 112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네. 지역 인재는 전북 지역에서 6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학생이 아무래도 좀 비율이 적다 보니까는 여학생이 오히려 학교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원수가 뭐 전사고 중에서는 좀 많은 축에 속합니다. 336명이나 되고. 어쨌든 상상고는 유명하죠. 입시 결과 이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서울대 31명, 수시 8명, 정시 23명, 의치 약한수 226명이고요. 네. 의대는 126명입니다. 좀 이상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결과로서 왜냐하면 상상고가 나름 전사고잖아요. 전사고인데 인원도 많아요. 336명인데 서울대를 수시해서 8명 정도 보낸다는 거는 이제 그 웬만한 좀 잘 나가는 일반고들 중에 7, 8명씩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하는 갑방고에서 보내는 수준으로 수시에서는 이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의대, 치대, 약대 다 합쳐서 226명. 물론 이제 중복이 포함됐고 네. 연수생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도 안 되는 결과죠, 이거. 이제 상상고 가는 거는 나는 의대를 가겠다. 예,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는 학교. 그래서 저는 아주 미스테리한 학교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학교 운영을 하고 계시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 상상고 교육과정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수학의 정석 말고 다른 수학책을 보면 이제 퇴학된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혹시? 저 예전에는 수학의 정석 학교 이제 입학하면 다 줬거든요. 지금도 주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다 주고 심지어 그땐 자매결연 맺었던 그 옆에 학교도 다 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구나. 그 전학률이 좀 높지 않나요? 상상고는 적응하기가 사실 쉬운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학이 워낙 이제 강조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네. 들어갈 때 사실 여기 상상고는 들어갈 때 문턱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남학생들한테. 그래요? 남학생들한테 문턱이 높지 않아서 들어간 다음에 남학생들의 경우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게 들어갔는데 성적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빠져나온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지도했던 애들 중에도 상상고 갔다가 다시 전하고 일반고로 전학 온 애들도 한 2명 정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교육과정을 봤거든요. 지금 보고 있어요. 상상고를 보고 있는데 일반고랑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죠? 뭐 AP 과목이 몇 개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상고는 네. 사실 상상고가 저 의대 입시 실적이 뭐 어떻게 좋았던 하는 것 거야, 중에 이게? 하나가 전북대 같은 경우가 지역 인재를 뭐 그게 뽑다 있죠. 보니까 예,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 지역 인재가 6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상상고를 간다고 해서 뭐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수학을 강조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 수학을 강조한다는 게 뭐 왜냐면 다 강조하죠. 어느 그렇죠. 학교나 다 강조하는데 뭐 하루 종일 수학 공부만 시켜요 여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맨날 아침에 수학의 정석. 전교생이 수학 정석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정석 외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그 이렇게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게 좀 많나 그런 쪽이? 오히려 이제 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정시 공부할 수 있게끔 좀 그러니까 최적화돼 있어요. 최적화돼 있다고. 정시 공부에 최적화돼 있고 학교에서 뭐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상상고 학생부 한 5년 전에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 학교는 수시에 관심이 진짜 너무 없구나. 정도로 아예 활동도 없고 아무것도 맞아요, 없는 맞아요.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지고 지금은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확실히 무게 중심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뭐 성실하게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수능에 집중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잘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시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고 아까 좀 상대적으로 가기 쉽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막 아무나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무나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자사고, 전사고를 갈 수 있는 선택지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할 뭐 북일고, 김천고 이런 학교들도 다 남학교다 남고가 보니까 좀 있어요. 상상고에 남자도 더 많이 뽑고 그래서 들어갈 때 과목 A, B, C 이거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성취도를 따지는데 성취도 중학교 중학교 학생부에서 성취도에서? 성취도를 따지는데 B가 있는 학생들도 들어간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상상고는 B 다 A인데 몇 개 B가 있어도 가끔 붙은 경우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과목들이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B가 있어도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남학생의 경우에. 그래요? 예, 여학생은 없고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 학교의 명성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남자애들은 좀 그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 용인외대부거나 뭐 이런 학교에 비하면 그렇죠. 여기는 그럼 뭐 선행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한 애들이 보통 상상고 선행은 그냥 수학을 많이 했으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수학을 많이 하면 돼요. 여기는. 오직 수학. 네, 오직 수학. 뭐 딴 거 필요 없고. 아니 그러니까 과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수학 강조한 학교예요.
뭐 막 여기 보시면은 수학적 사고와 통계, 수학적 사고와 적분, 수학적 사고 벡터 이런 것들도 막 열어놓고 진로 과목으로. 아, 그렇네요. 좀 수학 과목만 좀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딴 거는 일반 거랑 똑같거든요. 예, 예. 근데 수학만 좀 다르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교과 영역간 선택 과목에서 과학 과목들이 열려 있기는 한데 그 과목들은 비슷비슷해요. 다른 학교랑. 일반 거랑 똑같아요, 그냥. 예. 근데 이제 수학만 좀 특이한 과목들이 몇 개. 예. 그래서 여기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 편제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1, 2를 2학년 1학기 때 같이 배워요. 2학년 1학기 때 싹 끝내는구나. 예, 싹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뒤에 2학년 2학기 때 이를테면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기하 미적분 다 같이 배워야 되고 그렇게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수학 2까지가 만약에 적어도 수학 2까지가 선행이 잘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가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까지 이제 어느 정도 끝내고 가야 일단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이제 뭐 힘들어할 것 같고. 예. 그 여기 상상고 가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뭐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뭐 하나고는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예. 그런 아이들인데 상상고는 어떻습니까? 상상고는 문제를 잘 푸는 애들. 수학 원툴. 수학 원툴. 예. 아니 왜냐면 실제로 상상고는 다른 학교랑 면접 시스템이 좀 달라요. 어떻게 봅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상상고는 이제 수학과학 면접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창의 독서 면접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창의 독서 면접은 약간 인성 확인 측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학과학 면접에서는 사실 과학이 출제된 경우가 지금 최근 몇 년간 없었으니까 거의 수학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 문제를 풀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되네요. 네,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를 잘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 기억이긴 한데 상상고 갔다가 1학년 1학기 때 다시 리턴했어요. 바로 전학을 왔는데 네. 거기선 적응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결국은 고대의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고에 좀 적응 못한 애들이 아무래도 좀 지역이다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얼핏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의대가 226명을 분다는 것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비슷한 입시 기록을 내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죠? 아니죠. 강남 대성이나 요즘 이제 뭐 대치동에 있는 무슨 뭐 시대 뭐 땡땡 뭐 이런 학원들의 재종반의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상고가 또 이제 지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재종반처럼 아이들을 똑같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아이들을 합리적 의심 관리하고 또 아이들이 좀 엇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때리고 이렇게 때리진 않죠. 때리진 않는데 이제 압박을 가한다거나 그래서 좀 타이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고 저는 예전에 수능 볼 때 상상고가에서 수능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상상고에서 수능 과목처럼 돼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 아 좋아요 시설이? 네, 그때도 엄청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칠판 이렇게 돼 있는 칠판 학교에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칠판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칠판이 일자가 커브드. 네, 커브드 형태. 칠판. 커브드 형태의 칠판이세요? 그게 이렇게 있어. 저기 이거 뭐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전사고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강점이 있는 학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상고 얘기는 이 정도만 할까요? 예. 자, 그럼 그 다음 학교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학교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학교, 인천 하늘고입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공항이랑 연계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조사하다가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좀 정원이나 이게 좀 특색이 있네요. 확실히 특색이 많습니다. 예. 225명 선발하고요. 그중에 공항 종사자 자녀 85명, 공항 인근 지역 뭐 영종도, 무의도 뭐 이런 쪽이죠. 네. 거기에 40명. 그다음에 인천 지역에서 30명밖에 선발 안 하고요. 전국에서는 25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예, 되게 전사고긴 한데 이제 사실상 제한이 많이 걸려 있네요. 예, 그래서 일찍 영종도로 이사가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노리고. 근데 그 경쟁 환경을 보면은 인천 보시는 것처럼 30명, 전국 25명 그렇게 아주 좀 경쟁 심하게 들어오는 데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잘만 가면은 대학교 가기 참 괜찮은 학교다. 무슨 말씀이시죠? 잘만 가면이 뭐입니까? 전국이나 인천에서 선발돼서 여기서 합격해서 갈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좀 경쟁하기엔 좀 많이 유리하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발 인원의 구성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공항 종사자가 이게 공항 그 인천공항공사 직원 그리고 이제 그쪽과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 항공사는 안 포함 안 됩니다. 되겠지? 파일럿이나 뭐 그럼 몇 명 안 되잖아요. 엄청 많아요. 공항 종사자 그렇게 많아요. 응. 근데 그 비율로 치면 85명이나 뽑아준다는 게 좀 네. 그렇고 공항 인근 지역이 저도 그 인천공항 가봤거든요. 가봤겠지. 가봤는데 인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네. 학교도 그거 몇개 안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 네. 거기 뭐 갯벌 아니야? 거기 사실상? 갯벌은 아닌가요? 설마 거기 죄송합니다. 있겠어요? 네. 근데 그 지역에서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원 들어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좀 해주나 보다. 지역 기여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공항 인근 지역 40명이면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용식 선생님 말씀은 요 아이들이 전국 단위에서 경쟁해서 들어오는 다른 학교에 비하면은 약간 이제 그 여러 가지 준비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다. 예, 그 그래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작년에 그 인천 지역 경쟁률이 4.33대 1이었고요. 네. 전국이 3.72대 1이었어요. 예. 3대 1 정도. 예. 예. 225명 중에서 인천 전국 25명, 55명. 예. 요거 한 비율 한번 보시면 뭐가 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인천 하늘고는 이제 서울대를 좀 18명 정도 갔네요. 수시가 16명, 정시가 2명이고 의대는 지금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3명으로 잡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보낸 걸로만 치면 학교의 수시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인천 하늘고가 원래 이렇게 계속 늘더라고요. 서울대 합격자 수가 처음에는 막 한 자릿수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남는데 점점 이렇게 올라오면서 특히 이제 블라인드 평가 걸리고 하면서 약간 더 좋아지는 그런 학교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전국 전형이 25명이긴 한데 네. 경쟁률에 비해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인천 하늘고 합격자로 보면 상상고 남학생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인천 하늘고는 성적 하나를 올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지원할 때. 그러니까 B가 있으면 A로 바꿔서 이렇게 성적 계산해주고 그런 또 이런 게 해주는 있어요. 거구나. 예. 그래서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전형이 경쟁률에 비해서는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학교도 네. 아니고 들어가서도 또 이제 괜찮다. 쿼터가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는 게 예. 있어서 음. 경쟁이 다른 학교처럼 막 그렇죠. 토할 정도는 아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교육 과정이 저도 하늘고는 이제 상담받으러 좀 많이 나와요. 저도 많이 보곤 했는데 뭐 약간 느낌은 이제 하나고의 세미 버전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하늘고는 확실히 수시에 많이 좀 힘을 주는 학교고 뭐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하고 뭐 AP 과목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학생부의 느낌이 약간 이제 눈을 약간 감고 보면 하나고는 아니겠지? 하늘고구나 이렇게 수시에 초점을 많이 둔 학교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예. 여기 과목 중에 되게 특이한 과목이 하나 있네. 네. 항공기 일반. 이런 거 하늘고기 다 보니까. 예. 이거 보면 알겠네. 그래서 네. 교육과정 자체가 막 엄청 특색 있게 뭐 AP 과목이 깔려 있거나 뭐 대학 수준의 과목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실제로 이제 학생부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활동이나 이런 거 엄청 시킨다. 여기다. 예.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과가 6학급, 문과는 2학급밖에 없는 상태고 그 아까 이제 인천 하늘고 아이들이 그냥 그럼 여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면? 여기도 이제 공통 질문이 있긴 한데 네. 여기는 공통 질문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기출을 조금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찾아봐야 내가 갈만하겠다, 뭐 풀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입 장벽이 어쨌든 간에 높진 않더라. 지금 저희가 다루는 학교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높지 않은 편, 네. 높지 않은 편이고 뭐 선행도 막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선행이 막 심화되지 않아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면접 경쟁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약간 학생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이제 깊이 있는 사고까지 가면 좋겠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늘고가 약간 신생 학교의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이 학교는. 그리고 이제 입결도 점점 좀 이제 이렇게
부모부이 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이 학교는 약간 저는 약간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서 가볼 만한 학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특정 내신 등급대 이하에서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냥 제가 상담도 많이 해보고 하면 어쨌든 뭐 4등급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눈높이에 비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정시 대비도 되니까 그렇죠. 뭐 고3 때 뭐 아예 정시 따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고가 인천 하늘고가 이제 약간 하나고 느낌의 학교다 보니까 정시에서는 약간 괴로울 수 있다. 는 것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천 하늘고 여기까지 좀 다루고요. 북일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북일고 360명 선발하고요. 일반에서 273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20명 합격했고요. 수시 14명, 정시 6명, 의치 약한수 29명, 그중에서 17명이 의대 이렇게 입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이고 이제 대한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원래 뭐 충청도에서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였죠. 그래서 인원이 지금 전사고 중에 제일 많나요,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360명. 오, 엄청 많고 이거 남학교죠, 여기는. 예, 남학교죠. 심지어 이과가 10개 반이고 북일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교육과정이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그 교육 과정 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 지원은 다 전국에서 선발하고요. 네. 체육 특기자에서 야구가 15명 선발이 또 야구 유명하니까. 오히려 그 273명 중에 사시도가 136명, 충남이 137명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3명 중에 거의 반반 선발이 되게 지역 전형으로 130명 정도를 뽑는데 거의 미달돼요. 그래요? 네, 거의 미달되는데 그 미달된 인원수를 전국에서 그냥 뽑습니다. 여기는 또 자존심을 세우진 않는군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뽑는 학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학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아니에요. 그래요? 학비가 전체 자사고 중에서는 싼 편이에요. 또 한화가 돈이 많거든요. 네, 한화에서 지원을 진짜 잘해주는 학교거든요. 그래요? 네. 또 여기 회장님이 또 화끈하시고. 그렇지, 화끈하시잖아. 회장님이 빨간 장갑도 계시고 입지전적인 분입니다. 근데 뭐 말을 안 들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그 교육 과정의 특성이 제가 쭉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일반고예요. 사실상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는. 여기가 원래 특성이 있었던 건 예전에 이제 북일고 국제 과정 있을 때나 특징이 좀 있었고 옛날에 있었나요 그런 게? 네, 국제 과정이 없어진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거 있을 때나 이제 30명 따로 뽑았었거든요. 네. 그때는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일반고 수준의 편제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뭔가 이제 뭐 고급 심화 이런 과목이 막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아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으나 이제 다른 대학 뭐 하나고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죠. 약간 이제 수시와 정시가 뭐 좋게 말하면 밸런스. 좋게 말하면 밸런스. 수시로 가래도 수시를 싹딱딱 보내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또 정시 준비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또 뭐 특별한 교육 과정이 딱히 없다 보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정시 준비를 하는데도 크게 뭐 어려움 없어 보이는 그런 학교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북일고는 주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좀 가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북일고를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전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니까요. 반론이 있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네.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학교를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얘 같은 뭐 빨리 군대를 일단 보내고 싶은데 지금 10대에 보낼 수 없으니까 10대에 보낼 수 없으니까 남학교를 찾다가 여기를 딱 남학교 왜냐면 여기는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이니까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사실 사교육 영역도 통하거든요. 그렇네. 여기 주말에 서울로 나올 수 갑니다. 있죠. 주말에 대치로 많이 가는 편이라서 여기는 사교육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 장점이 있네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북일고를 많이 보내는데 북일고 지원하는 애들은 어쨌든 사교육이 필요한데 외대부고를 가기에는 약간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싶은 애들이 북일고를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워낙 탑 클래스가 모이니까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사교육도 활용이 어느 정도 되면서 그렇죠.
얘가 좀 군대 가서 정신 차리는 느낌으로 약간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 네. 입장에서 그럴 때 선택지가 딱 되는군요. 이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선행이나 이런 거 많이 하면 좋긴 좋을 많이 것 하면 같은데, 좋죠. 예, 그렇고 뭐 합격이 막 아주 어렵진 않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인 게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 전형하고 경쟁률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 맞다. 지역 전형은 거의 미달도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쟁률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경쟁률 자체가 조금 낮고 인원도 많고. 예. 예. 근데 또 가서 다니는 애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 학교가. 그렇구나. 뭐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애들? 그럴 수 있지. 그막 선후배 간의 유대 뭐 이런 거. 뭐 그거 좋습니다 저는. 뭐 예, 공동체 생활을 미리미리 배우고 뭐 이런 거 미리 갖다 놓으면 뭐 군대 갈 때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듯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안 북일고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네. 그 어머니 고민하실 때 특히 남학생들 네네. 한일고 보낼까, 천안북일 보낼까, 이런 고민 좀 많이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주 한일고라고 예, 맞습니다. 일반고 예, 중에 예, 또 예, 모집하는 예, 학교가 있죠. 거기서 남고. 예. 예. 근데 어쨌든 북일고도 이제 사실 내신 따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거기 힘들죠. 이제 그거는 미리 알고 당연히 전사고니까 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현대 청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명 선발에 일반 154명, 그다음에 이공계 우수 10명. 일반 선발에는 남학생 77, 여학생 77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인원이 많진 않아요. 예, 학교 인원이 좀 적은 편이고 정시 위주의 학교예요. 그렇죠. 입결이 좀 여기도 약간 예. 특이하네요. 예. 예. 의취학한 수가 매우 많죠. 예. 예. 서울대가 7명 합격을 했는데 수시는 4명밖에 안 갔는데 이제 의치 약한수 여기에 무려 83명. 그렇죠. 예, 의대가 53명이니까 학교 전체 인원수 대비로 하면 굉장히 많죠. 한번 어깨에 힘 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 청운고는 일단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적인 지명도나 이런 게 약간은 맞아요. 모르는 분들도 예, 있어요. 예. 예. 여기 울산에 있는데 맞습니다. 울산에 있죠. 예. 이제 지역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서 예, 지역인들도,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이제 이점이 있죠. 음. 여기 특이한 게 현대청운고가 자소서에 정주영 정신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창업자의 어떤 여러 가지 예.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런 실제 자소서 질문이 나온다. 예. 여기 이공계 우수가 아마 그 전에는 제가 못 봤는데 맞아요. 네, 신설입니다. 예. 신설된 전형인 것 같아요. 이거 수학과학 쪽 가점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그러니까 약간 지역 쪽에서 그쪽 네. 지역에서 조금 과고 쪽에서 조금 힘들었다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이공계 우수 전형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이제 그 지역에서 경남, 부산, 경남, 부울경, 예. 부울경 혹은 이제 뭐 대구, 경북까지 요 경상도 쪽에서 상상고만 눈에 보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맞아. 그런 느낌으로 의대를 가는 이제 약간의 제가 이게 쭉 봤거든요. 이게 뭐 그냥 일반고예요. 교육과정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반고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학교 시설이 약간 낙후되어 있다는. 학교 시설 낙후된 게 몇 개 있거든요. 여기 애들이 갔다 오면 안 간다 그래요. 또 그런 것까지. 진짜 안 간다 그런 애들 봤어. 그런 애들도 있고 대부분은 간다고 하죠. 간다고 하는데 학교 시설이 현대가의 어떤 명성에 그렇죠. 비하면 현대가의 명성에 비하면 진짜 좀 고쳐주세요. 예전 학교 시설이 남아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청운고 혹시 뭐 저는 사실 몇 명 보긴 봤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뭐 특별한 아이들의 특성을 보진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는 못 봤어요. 현대청운고 네. 지원하려는 애들이 어디랑 겹치냐면 저는 이제 여학생들은 잘 못 봤고 북일고, 김천고 같은 데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현대청운고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떨어져서 잘 지낼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의대 입시를 노리고 가볼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워낙 지금 입결이 좀 비정상적으로 의대 의지학 쪽에 좀 치중이 돼 있고 그만큼 뭔가 뭐가 있겠죠.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정시로. 제 느낌에는 약간 이제 기숙학원 같은 느낌. 재수 종합반인데 현대니까. 예, 약간 기숙학원 느낌인데 시설이 살짝 조금 떨어진 느낌의 고등학교가 아닐까라고 일단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청운고는 뭐 이 정도 얘기하죠. 예, 그럼 바로 또 다음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제철고등학교고요. 네.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300명 선발이고요. 예, 전국 90명, 지역 포항 30명, 임직원 15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굉장히 많네요. 포항제철고나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직원들을 위한 학교로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나요? 포항제철이나 뭐 이쪽 식구들이? 이쪽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데요. 네, 거의 도시의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음. 저 예전에 한번 방문했는데 안에서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어? 예, 포스코 안에서 기차 레일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레일이 있어서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감 기차 아닙니까? 과물 운반을 기차로 레일에서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샘물 떨어지는 거 정말 가면 경이롭습니다. 네. 근데 임직원 전형이 이렇게 많이 뽑긴 한데 이 학교들도 아마 임직원 전형에서 미달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한 90명, 지역 포항제철고는 지역에서 이제 포항 지역만 30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입결이 어떻습니까? 역시 그 서울대 13명, 수시 11명, 정시 2명. 역시 의치 약한 수가 74명이고요. 그중에 엄청 많네요. 의대가 48명입니다. 근데 포항제철고가 원래 약간 의치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의대에서 여기도 아마 지역 전형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인재를 많이 지역 인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전사고 중에 이제 수실적이 뭐 이렇게 좋은 학교라고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조금 이제 평범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과가 지금 9학급이고 문과가 3학급이고 그리고 편제상도 제가 포철고 학생들은 좀 봤거든요. 뭐 상담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네. 포항제철고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 학교의 어떤 정체성이 그 양념반 후라이드 반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결을 봐도 그렇게 보여요. 입결을 원래는 이 학교가 초창기에는 약간 하나고 느낌을 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 빡세게 시키고 아이들 막 좀 이렇게 심화된 과목들도 깔아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학교들마다 특색들이 어떻게 이제 정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임직원 전형을 많이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정시를 많이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고도 임직원 전형을 많이 뽑았었거든요. 예전에 임직원 전형 전국 전형을 뽑았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시의 시스템이 있을 텐데 아마 여기도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포항제철고 아이들도 뭐 특정 내신 등급대 아이들이 이제 다들 곤란을 겪기 시작을 하자 정시 역량 강화를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요즘에 저희 생각입니다. 요즘 입결 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교육 과정에 뭐 특별하게 여기도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일반고 느낌인데 물론 이제 활동은 확실히 많이 시켜줍니다. 뭐 그렇죠. 다른 전사고처럼 이거저거 많이 시키고 심화된 뭐 탐구 활동이나 뭐 실험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학교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건 뭐 충분히 그래서 학생부 관리하려고 마음먹은 아이들은 꽤 잘 나와요.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가는 아이들 뭐 보내본 아이들의 어떤 뭐 특성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 특성이라고 따지기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전국 전형에서 포항제철고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진짜 드물거든요. 수도권 쪽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네, 특히.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인서울 의대,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권을 지원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애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의대를 가겠다, 수시로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가는데 포항제철고 같은 데를 지원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죠. 현대청고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포항제철고 애들 지원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구나.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막 뭐 그런 거를 아직 저는 예를 들면 뭐 다른 학교 뭐 하나거나 뭐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확실히 그렇죠.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영인애들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포항제철고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그 정도로 탁월한 뭐라기보다는 되게 성실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선행도 당연히 많이 하면 좋고요.
바닷가에 있고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조금 멀게 생각해서 수도권 아이들의 선호도는 좀 낮은 편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광양제철고입니다. 240명 선발하고요. 예, 전국 70, 그다음에 지역 전남에서 26, 임직원 120명 선발하고 있고요. 네, 서울대 7명, 수시 6명, 정시 1명, 예, 의대 4명의 22년 입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과 내학급, 이과 내학급 이렇게 되고 있고 뭐 광양제철고도 특별하게 교육과정상의 이런 것들이 뭐 눈에 띄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고 뭐 광양제철고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광양제철고는 저도 사실 보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서울 여기 수도권 가는 애들은 애들이, 진짜 예, 거의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멀잖아. 예. 서울권에서는. 너무 멀고 뭐 네. 포항도 멉니다만 예. 심리적인 거리가 광양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체로 따졌을 때 아마 경쟁률은 제일 낮을 거라고 현재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입결이 아직까지는 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전체 전사고들을 따른 전사고들 당장 포항제철고만 비교를 해도 특히 뭐 의대 입결도 조금 이제 많진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서울대도 수시로 6명 정도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갑방고니 뭐 이런 그쵸. 데서도 보내는 실적이 나오거든요. 예. 물론 이제 광양제철고가 잘 보내는 해는 뭐 2자릿수 가까이 가는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막 수시 정시 다 뭔가 이 학교만의 어떤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나고 저도 광양제철고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일단 학생부도 그냥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또 브릴리언트한 그런 면모가 부족하고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냥 뭐 그렇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받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은 현실이 그렇게 된 것 같고 경쟁률도 조금 낮은 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광양제철고는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고 마지막이 이제 김천고입니다. 예, 240명 선발하고요. 예, 전국에서 96명, 경북에서 89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14명 입결이고요. 수시 12명, 정시 2명, 의치학 한수 40명, 그중에 의대가 18명입니다. 김천고는 진짜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약 100명 가까이 이렇게 196명 모집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학교가 저는 좀 이거 미스테리한 학교기도 해요. 많이 뽑지도 않는데 여기도 서울대 실적도 꽤 좋아요. 지금 수시도 예. 10명 이상 보냈고 의치학을 뭐 40명 가까이 보냈으니까 작년 기록으로는 그래서 이 학교는 좀 어떻습니까? 교육과정 이런 것도 봐도 뭐 특색이 뭐 딱히 없던데 그냥 일반 거 그렇죠. 같던데. 그러니까 김천고는 근데 들어가는 아이들의 수준에 비해서는 입결이 좋은 편인 학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이상하던데요? 그래서 김천고를 실제로 이제 지원하는 애들을 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대부고 지원 못 하겠고, 근데 남학교 가고 싶고, 아 여기도 남학교입니까? 예, 남학교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를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여기도 외출이 잘 안 돼요. 아 그게 조금 문제네. 예, 외출이 잘 안 돼서 사교육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 근데 근데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경북대 같은 데서 지역인재 전형 지역 같은 인재도 것들이 있다 있죠.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의치한 쪽에 실적을 좀 이제 내고. 실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긴 좀 수도권 애들도 가긴 가나요? 근데 여기 수도권에서 잘안 생각보다 가죠? 많이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김천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북일고만큼 좋진 않은데 여기서 뭐 수도권 쪽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려나? 아 괜찮네요. 예,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여기를 가긴 하는데 면접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김천고는 남학생들 중에서 사실 면접이 막 상상고처럼 수학과학 막 문제 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시니까. 공통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약간 나 말 좀 한다 싶으면 사실 뭐 여기도 괜찮고 북일고도 그렇고 면접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천고등학교. 당연히 이제 뭐 공부는 잘 해야겠고 뭐 그쵸. 성실하고 네. 선행도 했으면 당연히 하는데 이제 아리가 용인외대부고 가기에는 조금 그 정도 레벨은 아닐 것 같고 상상고 고민하다가 얘를 군대를 빨리 보낼까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면? 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바뀌었는데 네. 작년까지는 김천고가 이제 한 과목 B가 있을 때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B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 과목 중에서 뭐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제 비가 있으면 김천국 이렇게 돌려서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수사과형을 다 보니까 원래는 B가 있어도 됐었는데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안 될 수도 있다.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이제 완전 탑 클래스가 아닌 경우에 노릴 수 있는 학교들이 이제 뭐 김천구가 일단 입결이 괜찮아요. 네. 예, 인원 대비로 입결도 괜찮고 뭐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학교가 조금 낙후됐습니다. 예, 시설이. 여기도 조금 이제 낙후됐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뭐 근데 뭐 시설 보고 학교 다니나. 예.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제 저희가 총 10개고 이게 저도 사실 이거 막 고등학교 입시를 전문을 한 건 아니라서 각각의 어떤 고등학교의 어떤 내밀한 사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오늘 좀 많이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방송이 여기까지가 이제 한 1시간 내로 끝냈어야 돼요, 저희가. 끝내고 뒤에가 본격 방송입니다. 실제로 이거 편집이 되나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앞으로 입시가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끝났어요. 사실 이 총정리되는 게 없거든. 없고 멀리 있는 학교들은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없고 막 주소 듣거나 어디서 뭐 누가 보냈다는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어쨌든 뭐 아주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10개의 전사고를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뭐 오늘 이제 처음 출연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두 번째 나오신 분들 손영식 선생님도 계시는데 오늘 방송 소감이라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보시죠.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은 고등학교 과정은 대입이 최고 목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전사고 준비하시는 분들 자소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실 것 같고 또 면접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 좀 마음 편하게 요청하는 것들 잘 지원해 주시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사고 입시는 대학이랑 좀 다르니까 대학처럼 막 야 이거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래요? 조금 편하게 막 해도 접근하셔도 돼요,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막 하세요. 어차피 이거 끝이 아닌데. 그렇지 또 혹시 뭐 안 돼도 그치, 2라운드가 있으니까. 대학 가면 아니 2라운드가 아니고 그게 진짜 본 그치, 라운드지. 본 라운드. 이거 지금 예비 라운드니까 예. 너무 그냥 막 해더라. 음. 알겠습니다. 막 하시기 바라고요. 그 전사고 입시 관련돼서 저희가 또 한번 바로 빠르게 녹음을 해서 또 본격적인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접도록 하고 전사고 고등학교 입시 특집 방송 지금 쭉 대기 중이에요. 뭐 외고도 들어가고요, 국제고도 들어가고 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고등학교 입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